저 이제 둘째 시간입니다. 점유 보호 청구권 보겠습니다. 페이지 266페이지입니다. 자, 괄호 속에 보시면 204조부터 해서 207조까지가 나온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밑에 일단 조문 박스들이 나와 있는데 일단 첫 번째가 204조입니다. 204조는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입니다. 그리고 205조는 점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입니다. 자, 그리고 206조 같은 경우는 점유권에 기한 방해 예방 청구가 되겠어요. 이렇게 일단 점유권 파트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는 몇 가지다? 종류가 3가지다. 자, 그럼 204조, 205조, 206조 전부 다 물권 중에서 뭘 가지고 행사하는 거예요? 점유권 가지고 행사를 하는 거죠? 점유권 가지고. 자, 그리고 207조 같은 경우는 직접 점유자만 물권적 청구권 행사가 가능한 게 아니고 간접 점유자께서도 물권적 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즉 점유 보호 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거. 왜냐면 간접 점유자는 점유자예요, 점유자 아니에요? 점유자 맞지요? 그러니까 얘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자, 그리고 208조 같은 경우는 점유에 관한 소, 그리고 본권에 관한 소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조문입니다. 204조부터 보죠. 1항. 점유자가 침탈을 당한 때 물건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침탈입니다. 침탈. 자, 2항입니다. 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는 행사하지 못한다. 밑에 줄, 그러나 침탈자의 승계인이 악이라면은 충분히 행사 가능하다. 자, 3항입니다. 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해서 1년 내로 행사를 해야 된다. 그게 지금 204조 반환 청구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3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침탈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선의의 특별 승계인 에게는 행사를 한다고요, 못한다고요? 못한다고. 그리고 침탈 당한 날로부터 해서 1년 내로 행사를 해야 된다라는 출소 기간이 존재하고 있다는 3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 내려가서 205조를 보겠습니다.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았을 때는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항 전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내로 행사하여야 한다. 이것도 제척기간 1년이네요. 자, 206조 점유자가 방해받을 염려가 있다. 이때는 매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여기는 또는으로 연결돼 있죠. 또는. 207조 전 3조의 청구권은, 여기서 말하는 전 3조의 청구권이 무슨 청구권 말하는 거죠? 반환, 제거, 예방 청구 3가지 말하는 거죠. 점유 보호 청구권. 이거는 직접 점유자뿐만 아니라 누구도 행사 가능하다고요? 간접 점유자도 행사할 수 있다. 2항입니다. 점유자가 점유를 침탈당했을 때 간접 점유자는 그 물건을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직접 점유자가 반환받을 수 없을 때 그때는 이제 자기에게 직접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밑에 208조요. 점유권에 기인한 소하고 본권에 기인한 소하고 서로 영향 미치지 않고 별개다는 거죠. 207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접 점유자의
반환 청구입니다. 간접 점유자 하면 대표적으로 임대인을 생각하면 되겠죠. 자, 갑과 을 사이에서 임대차 계약 관계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갑을 임대인, 을을 임차인으로 잡았을 때 임대인 갑이 간접 점유자예요. 간접 점유자. 그럼 을은 무슨 점유자? 직접 점유자. 을은 직접 점유자. 그럼 갑하고 을 중에서 누가 점유자죠? 둘 다죠. 둘 다 점유자입니다. 따라서 둘 다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 둘 다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을이 임차인으로서 물건을 직접 점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을이 자동차 빌려서 타고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자동차 도둑놈이 가가지고 을의 자동차를 훔치면 자동차 훔쳤다는 것이 바로 침탈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점유의 침탈을 당해서 병이 자동차 훔쳐서 도망가 버린 거죠. 그럼 병을 붙잡고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것은 갑이 청구, 을이 청구 둘 다 가능한 거죠. 둘 다. 을은 일단 직접 점유자이기 때문에 내가 점유자인데 당신께서 침탈을 하셨기 때문에 점유물에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 청구 가능하다. 근데 지금 207조에서 말하는 것은 직접 점유자 을 뿐만 아니라 간접 점유자도 침탈자를 상대로 해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고요? 못 한다고요? 할 수 있다고요. 간접 점유자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접 점유자가 반환 청구를 할 때는 누구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 을에게. 을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한다고요. 을한테 빨리 반환을 해줘라. 이렇게 청구. 자, 근데 을이 반환받을 수가 없거나 반환받기를 원하지 않으면 누구한테 반환하라고? 자기 자신한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207조였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 204조, 205조, 206조 중에서 결국 우리 시험에서 물어보게 되는 것은 주로 204조죠. 여기를 물어봅니다. 204조. 네. 자, 위쪽에 보시면 맨 위에 박스가 나와 있고요. 자, 먼저 소유자 A가 있고 직접 소유자, 직접 점유자라고 해야 되겠죠? 고치세요. 소유자 아닙니다. 갑은 뭐라고요? 점유자. 무슨 점유자? 직접 점유자죠. 고치세요. 오타입니다. 오타. 자, 그리고 을이 침탈했고 침탈자 을이 점유를 병한테 넘긴 상황입니다. A가 자동차 소유자예요. 그리고 자동차 소유자 A가 자동차를 갖다 맡긴 겁니다. 자, 현재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것은 갑이 직접 점유자인 상황이기 때문에 A가 자동차 수리 맡긴 거예요. 수리. 수리해주세요 해서 갑이 자동차 점유자지. 점유자. 그럼 A는 무슨 점유자? 간접 점유자. A는 간접 점유자. 갑은 무슨 점유자? 직접 점유자. 이 상태라는 거지. 근데 여기서 을이 갑이 이제 고치려고 차대놨는데 뭐 하신 거예요? 침탈하신 거지. 침탈. 자동차 훔쳐서 도망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침탈자 을 상대로 해서 역시 반환 청구는 누가 할 수 있는 거죠? A도 할 수 있고 갑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만약에 얘가 침탈을 한 다음에 이거를 병한테 점유 승계시키면 이 병 같은 경우는
침탈자의 특별 승계인이죠. 근데 그 승계인이 선이라는 거예요. 선의의 승계인.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점유물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할 수 없다 그랬죠? 204조 2항에서. 선의의 승계인에게는 할 수 없다. 그러면 직접 점유자 갑이 침탈자의 특별 승계인에 해당되는 이 병을 상대로 해서 돌려달라고 점유물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면 A가 병을 상대로 해서 빨리 반환하세요. 네? 반환하시라고. 점유권 갖고 와가지고 반환 청구.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죠. 할 수 없는 거지. 점유권 가지고 반환 청구 못 하죠. A가 병한테 반환 청구하려면은 점유권 갖고 하면 안 되고 뭐 가지고? 소유권 가지고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둘 다 반환 청구라고 쓰면 헷갈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점유물 반환 청구는 할 수가 없지만 점유물 반환 청구는 할 수가 없지만 반면에 소유물 반환 청구는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이 두 개 헷갈리면 안 되죠. 점유물 반환 청구는 204조. 소유물 반환 청구는 213조. 근거 규정 자체가 다릅니다. 자, 내려가서 밑에 표를 좀 확인합니다. 표. 자, 먼저 주체부터 확인하죠. 점유자이어야 한다. 그리고 점유자는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다 가능하다. 밑에 칸 상대방 침탈자의 승계인이 악이다. 그러면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근데 그 밑에 2번 같은 경우는 침탈자 승계인이 선이죠. 그럼 걔한테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자, 여기서 말하는 반환 청구는 점유물 반환 청구죠. 몇 조 가지고 행사하는 반환 청구요? 204조. 3항이요. 침탈자로부터 선의의 특별 승계인으로부터 다시 전득한 자가 악이다. 걔한테도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선의의 승계인이 점유를 다시 넘긴 거예요. 근데 이 승계인은 악이라는 거죠. 그럼 얘는 악이니까 문제없이 쟤한테는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점유물 반환 청구. 이거 돼, 안 돼? 안 되지.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는 거지. 이게 무슨 법칙? 언폐물 법칙입니다. 자, 반환 청구로부터 병이 보호를 받아버리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악의의 승계인 같은 경우도 반환 청구로부터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언폐물 법칙. 네. 자, 밑에 칸. 자, 침탈. 여기서 침탈이 아닌 게 나오고 있죠. 자, 동그라미 1번에서는 점유자가 사기를 당해서 점유물을 인도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면 사기당해서 점유물을 인도시켜 준 것은 이 사기꾼이 뺏어간 거예요? 자기가 속여서 받은 거예요? 받은 거지. 침탈이 아닙니다. 점유물 반환 청구 할 수 없다. 자, 그리고 이번에 직접 점유자가 간접 점유자 의사에 반해서 점유물 제3자에게 인도시켰다. 예를 들면 무단전대차가 있습니다. 무단전대차 같은 경우도 직접 점유자가 자기 손으로 넘긴 거지 제3자가 훔쳐간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도 침탈 아니라고요. 반환 청구 돼, 안 돼? 안 돼요. 한 개 추가하세요. 유실물 습득. 뭐라고요? 유실물 습득이요. 유실물을 습득한 것은 훔친 거다, 주운 거다?
쭉 거죠? 역시 침탈 아니에요. 사기에 의해서 목적물을 넘겼을 때. 자, 두 번째, 직접 점유자가 간접 점유자 의사에 반해서 점유를 승계시켰을 때, 이를테면 무단전대차. 세 번째, 유실물의 습득. 이 세 가지. 요 세 가지 같은 경우는 침탈이라고요? 침탈이 아니라고요? 침탈이 아닙니다. 그러면 침탈이 아니기 때문에 점유물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못한다? 못한다. 반환 청구를 못해요. 침탈이 아니라서요. 자, 밑에 내용이요. 점유 회수할 수 있다. 그리고 점유물 반환 청구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또 별개입니다. 별개. 병존하는 겁니다.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일단 침탈자 을이 있는데요. 침탈자 을. 을이 침탈자죠. 자, 침탈자를 상대로 반환 청구를 할 때 A가 반환 청구를 할 때 간접 점유자의 지위에서 을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할 수 있죠. A도 점유자가 맞고 을이 침탈을 한 것이기 때문에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그럼 A가 소유자 지위에서 소유물 반환 청구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이때 반환 청구 소송 제기할 때 둘 중에 한 개만 해야 돼요? 둘 다 해도 돼요? 한 개만 해야 된다? 둘 다 해도 된다? 둘 다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A가 행사하는 이 점유물 반환 청구 소재기하고 그 다음에 소유물 반환 청구 소재기하고는 같은 소송이다, 별개 소송이다. 별개 소송으로서 병존하고 서로 영향 미쳐, 안 미쳐? 서로 영향 안 미쳐요. 그러니까 둘 다 행사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소송 두 개를 제기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게 208조에서 봤던 내용입니다. 점유권에 기인한 소하고 본권에 기인한 소는 별개다. 서로 영향을 안 미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점유권 파트를 마무리하고요. 이제 우리는 소유권으로 갑니다. 소유권 갑니다. 일단 소유권 같은 경우는 완전한 물권입니다. 왜 소유권을 완전한 물권이라고 하냐 하면은 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사용할 수 있고 수익을 낼 수 있고 그리고 처분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사용 수익 처분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 소유권은 완전한 물권입니다. 자, 관련된 내용 첫 번째 출제 논점은 일단 상린관계입니다. 상린관계. 근데 상린관계가 조문이 굉장히 다양한데 다 하지 말고 경계와 관련된 상린관계 조문들 그리고 주의 토지 통행권 빈출되는 부분만 보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취득시효. 자, 이번 심화 과정에서는 요약 과정에서는 이 취득시효 관련해가지고 관련된 사례들 중심으로 해서 한 개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소유권 파트에서 매년마다 반드시 시험에 출제가 되는 파트가 바로 공유죠.
공유는 아주 중요해요. 여기는 빠질 수가 없는 파트입니다. 요 세 가지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소유권. 자, 먼저 개념부터 확인하죠. 일물일권주의가 적용된다. 당연하죠. 일물일권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물건 일부 소유권 성립돼 안 돼? 일부 소유권 성립 안 되죠. 일부 뭐도 안 되죠? 저당권도 안 되죠. 하나의 물건 일부분의 소유권이 성립이 된다고 안 된다고? 이거 안 된다고요. 일부 소유권 성립하지 않는다. 자, 뿐만 아니라 일부 물건 일부에 뭐도 성립 안 되고요. 저당권도 안 되고요. 일물일권주의. 근데 일부에 성립 가능한 물건이 있었죠. 뭐가 있었어요? 맞습니다. 용익 물건 같은 경우는 일부 성립이 가능하죠. 자, 동그라미 2번이요.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입니다. 권리는 객체가 될 수 없어요. 뭐는 객체될 수 없다고요? 권리는 객체가 될 수 없고 소유권의 객체는 무엇으로 보아야 한다? 물건으로 보아야 한다. 그래서 오른쪽에 나오는 분양권 같은 경우는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권리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저 매매의 객체가 될 뿐이에요. 분양권도 사고 팔고 해 안 해? 사고 팔고 하죠. 그러니까 이 분양권도 매매의 객체는 되는 거지만 소유권의 객체 그건 돼 안 돼? 그건 안 된다고요. 소유권의 객체는 될 수가 없다. 자, 내려갑니다. 2번에 범위.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지상지하에 담해집니다. 2번, 지적도상 경계하고 현실 경계가 다를 때 당사자 간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는 토지 소유권의 범위가 지적도상 경계로 정해집니다. 지적도 기준. 자, 이제 내려가서 상린관계 보겠습니다. 인접하는 부동산 상호 간의 이용 조절 목적입니다. 법률로 정한 것이고요. 등기 없이 발생하는 것이고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소유권이라는 것 자체가 소유권이 소멸시효에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립니다. 소유권이라는 것 자체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이 소유권에 들어가 있는 주요한 요소들 중에서 우리가 절대 까먹으면 안 되는 게 일단 첫 번째, 물권적 청구권. 요소죠. 물권적 청구권 분리해서 양도 처분하는 거 돼야 안 돼요? 분리 양도 안 되죠? 소유권 따라 당겨야 돼요. 안에 들어가 있어, 요소로. 자, 뿐만 아니라 소유권에 들어가 있는 요소 중에서 상린권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소유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도 소멸시효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리고요. 그리고 상린권도 소멸시효 걸려, 안 걸려? 안 걸립니다. 소유권 요소입니다. 자, 양괄호 2번입니다. 상린관계는 일단 소유권 파트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맞는데 지상권하고 전세권에다가 준용합니다. 그러니까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도 상린권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있다는 거죠. 자, 내려갑니다. 규정 성격. 이거 강행 규정 아닙니다. 임의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법에서 이렇게 정해놨지만 당사자가 특약을 통해서 다르게 정할 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특약으로 다르게.
자, 법조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먼저 토지와 관련된 상린관계, 물과 관련된 상린관계, 경계랑 관련된 상린관계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토지에 나오는 주의 토지 통행권하고 그 다음 세 번째에서 나오고 있는 경계랑 관련된 상린관계, 요것들을 좀 짚어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 보세요. 268페이지요. 자, 먼저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은 경계표 담의 설치권이 나옵니다. 기억해 보시면 인접해서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 비용으로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토지가 있고요. 토지가 있고, 뭐 어떻게 그리죠? 이렇게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자, 토지가 있고 여기를 갑소유, 여기를 을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갑과 을 사이에 경계가 있겠죠. 경계가 이렇게. 자, 갑 토지하고 을 토지에 토지 경계가 있는데 이 경계에다가 뭐를 설치할 수 있다고요? 경계표나 담장을 설치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설치할 때, 이런 거 설치할 때 설치 비용을 갑이 많이 부담해야 되겠어요? 을이 많이 부담해야 되겠어요? 반반이죠, 그죠? 절반 부담이죠, 절반. 절반 부담하는 거예요. 왜냐면 같은 면적이 현재 갑과 을 토지에 맞물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설치 비용은 절반 부담하게 됩니다. 자, 근데 설치 비용 말고 토지에 대한 측량 비용. 측량 비용 같은 경우는 현재 갑 토지하고 을 토지 그냥 육안으로만 보더라도 면적이 똑같아요, 달라요? 면적 다르죠? 그러니까 토지를 측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같은 경우는 토지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하는 거예요. 토지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섞이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니은에 나오죠. 설치 비용은 절반에서 부담하고 측량 비용은 토지 면적에 비례하게 된다. 디귿 전 2항은 비용 부담에 관해서 관습이 있다면 관습을 따릅니다. 자, 내려갑니다. 4번 경계표의 공유 추정입니다. 경계에 설치된 담이나 국어 등은 상린자 공유로 추정합니다. 왜 상린자 공유로 추정하는 거죠? 왜 이 담장은 공유인 걸까요? 비용을 절반 부담했거든요. 비용을 어떻게 부담했다고요? 절반 부담했거든. 그러니까 이 담은 갑 거다, 을 거다? 공유라고요. 공유로 추정한다는 거죠. 왜 공유 추정한다고요? 절반 부담했거든. 네, 절반 부담했으니까 공유로 추정하는 겁니다. 물론 지분도 절반씩 갖고 있는 걸로 봐야 되겠죠. 절반 부담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러나 담, 국어 등이 상린자 일방에 단독 비용으로 설치가 됐어요. 절반에서 부담하지 않고 한 사람이 부담했다는 거죠. 혹은 이것 자체가 건물의 일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이때는 공유로 볼 수 없죠. 이때는 단독 소유인 것으로 보게 됩니다. 자, 내려갑니다. 5번에 수지 목근, 기역, 인접지, 가지가 경계 넘었을 때 가지에 대해서는 제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니은에 청구에 응하지 않는다. 그러면 자르시라고 제거 청구할 수 있죠. 디귿 뿌리가 경계를 넘었을 때 그때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 같은 경우는 물어보고 제거해요, 그냥 제거해요? 가지는 물어보고 제거하죠. 뿌리는요? 그냥 제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면 뿌리는 안 보이잖아요. 들고 파지 않으면 안 보이죠? 그냥 제거하면 됩니다. 자, 내려갑니다. 6번 경계선 부근에 공작물 설치입니다.
건물을 축조할 때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자, 니은입니다. 인접지 소유자는 전항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해서, 전항 규정을 위반했다는 건 반미터를 띄우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구조 변경이나 철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밑에 줄 그러나 건축에 착수하고 나서 1년이 경과했거나 아니면 건물이 완성돼 버렸다. 이런 경우는 철거 청구 못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만 할 수 있습니다. 착수하고 몇 년이 지났거나 1년이 지났거나 아니면 1년이 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완성이 돼버렸을 때, 이런 경우도 이미 끝났거나 기간이 일정 부분 지나버렸기 때문에 철거 청구를 할 수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할 수가 없다고. 철거 청구는 못하고 그냥 손해배상 청구나 하셔야 됩니다. 자, 경계랑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자, 다음 오른쪽 페이지 7번으로 넘어갑니다. 주의 토지 통행권입니다. 219조 1항입니다.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토지 용도에 필요한 그런 통로가 없는 경우에 토지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 통행하거나 또는 통로로 이용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가 없을 때, 자, 여기서 공로에 출입할 수가 없다는 게 맹지라는 거죠. 맹지. 그때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통로 개설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 방법을 택해야죠. 2항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 줘야 된다. 자, 여기서 손해를 보상해 줘야 된다는 것 자체가 유상이다, 무상이다? 유상이라는 거죠. 유상이 원칙. 자, 근데 밑에 220조는요. 분할로 인해서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을 때, 그때는 다른 분할자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보상 의무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보상 의무가 없다는 게 무상통행권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2항의 전항의 규정은 토지 소유자가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준용하게 됩니다. 분할이나 일부를 양도함으로 인해서 분할이나 일부 양도의 그 해당 토지가 맹지가 되었다면은 이것을 원인으로 해서는 분할이나 일부 양도에 직접 당사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데 이때는 무상통행권이라는 거죠. 공짜 통행권. 사용료 내는 거예요, 안 내는 거예요? 안 내는 겁니다. 무상통행권, 분할 일부 양도. 자, 밑으로 내려가죠. 기읍 통행권 발생 요건입니다. 통로가 없어야죠. 통로가 있으면 통행권 인정돼야 안 돼? 안 되죠. 통로가 없어야 돼요. 맹지여야 됩니다. B. 이미 통로가 있습니다. 통로가 있다는 건 맹지예요, 맹지 아니에요? 맹지 아니죠. 근데 그 토지 용도에 부적합해서 실제 통로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죠. 이러면 사실상 맹지죠. 통로가 있긴 있는데 그 통로를 쓸 수가 있어요, 이용에 부적합해요? 부적합하다는 거지. 사실상 맹지. 그러니까 통행권 인정됩니다. 주의로 내려갑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통행권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첫째 같은 경우는 불법 점유자입니다. 불법 점유자께서는 통행권 인정을 받지 못한다. 자, 뒤로 넘어가세요. 둘째, 명의 신탁한 자입니다. 명의 신탁에서 신탁자 같은 경우는 대외적으로 소유권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통행권 인정받을 수가 없다.
지금 이 둘째에서 나오고 있는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이 지금 유효하다는 거예요? 무효라는 거예요? 유효라는 거죠. 유효한 상황이라는 거죠. 만약에 명의신탁이 무효면 신탁자가 그냥 소유자입니다. 대내 대외 따질 필요 없이. 근데 지금 대외적으로 소유권 주장할 수 없다는 거는 그냥 내부적 소유자에 불과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명의신탁이 유효한 걸 전제로 깔고 있는 문장이죠. 셋째입니다. 폭 2m에 우회도로가 있네요. 그러면 우회도로가 있으니까 우회도로로 가야 되겠죠. 통행권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다. 자, 다음 넷째입니다. 주의토지 통행권은 현재 용법에 따른 범위에서 인정이 되는 거지. 장차 이용 상황 미리 대비해서 정할 것은 아닙니다. 자, 다섯째, 통행권자 자기가 스스로 통로를 막으셨네요. 그럼 지가 막은 거잖아요. 통행권 인정해줘, 안 해줘? 안 해줌, 안 해줌. 왜냐하면 네가 스스로 막았잖아요. 내용으로 내려갑니다. A. 통행권자는 통로 개설할 수 있는데 이때 통로 개설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되느냐? 당연히 통행권자가 부담해야 되겠죠. 이 통행권을 인정받는 것은 통행권자를 위해서거든요. B. 이용권. 통로를 이용하는 거지 배타적으로 점유를 하는 것은 아니죠. 따라서 통행권자가 배타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으면 소유자가 냅둬요, 나가라 그래요? 나가라 그러는 거죠. 반환, 인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C입니다. 통행권은 등기 없이 인정이 되는 것이고 딱 고정돼 있는 게 아닙니다. 유동적입니다. D. 포위되었던 토지가 공로에 접하게 됐을 때는 주의토지 통행권이 소멸하게 되겠습니다. 자, E로 내려갑니다. 통행권자의 보상 여부입니다. 일단 원칙은 유상통행권이죠.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권자에게 보상 청구할 수가 있다. 근데 그 밑에 줄에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서 사실상 통행하는 자에게 그 자에게는 보상 청구가 돼, 안 돼? 안 돼요. 누가 있죠? 사실상 허락을 얻어서 통행하는 자? 그렇죠. 식당 손님들이요. 식당 손님들 기억나시죠? 식당 손님들. 기억 안 나면 안 돼요. 여기서 식당을 했던 거잖아, 식당을. 그죠? 식당을 했던 거지. 갑이 식당을 했던 거지. 근데 이 땅이 맹지였던 거지. 그래서 오른쪽에 을땅에다가 통로를 개설해서 왔다 갔다 하셨던 거지. 근데 갑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식당 손님들도 왔다 갔다 한다고요. 사실상 허락을 얻어서 통행하고 있는 자들이죠. 근데 여기서 을이 가가지고 손님들한테 통행료 달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고요. 통행료를 손님들한테 달라고 하면 안 되고 갑한테. 통행권자를 상대로 손해를 보상해야죠. 보상 청구해야죠. 네, 손님들한테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밑에 무상통행권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할, 일부 양도로 인해서 공로에 통하지 못할 때 그때는 다른 분할자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데 이때는 보상 의무가 없다. 당사자 간에서만 인정되죠. 밑에 줄. 승계인한테까지는 인정돼, 안 돼? 안 됩니다. 당사자 간에서만. 취득시효 넘어갑니다. 오른쪽 페이지 271페이지입니다. 취득시효는요, 부동산 취득시효도 있고 동산 취득시효도 있습니다. 자, 먼저 부동산 취득시효는요, 부동산 시효를 통해서 부동산 취득을 하려면은
20년간 먼저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하게 공연하게 점유를 하면 되죠. 그런 상태에서 등기 청구권 취득을 하고 그를 통해 등기를 하게 되면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부동산 점유 취득 시효뿐만 아니라 등기부 취득 시효라고 하는 것도 있죠. 소유자로 등기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하게 공연하게 점유를 뿐만 아니라 선의 무과실로 점유를 하게 되면은 10년을 채움으로써 소유권 취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위에서는 20년 동안 점유를 해야 되는데 밑에는 10년으로 깎아줬죠? 10년 깎아줬잖아요. 할인해줬죠? DC 해줬잖아, DC. 에? 몇 프로? 에? 50%, 50%. 깎아줬죠? 왜 깎아줬어요? 맞아요. 선의 무과실 때문에. 선의 무과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간을 깎아주는 거예요. 50%로. 동산 취득 시효. 동산 취득 시효는요. 부동산 말고 10년간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하게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이거 등기를 해야 되겠어요? 등기 안 해도 되겠어요? 동산 등기 됩니까? 안 되죠. 그냥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산 취득 시효는 이렇게 10년짜리 동산 취득 시효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5년짜리도 있습니다. 5년간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하게 공연하게 뿐만 아니라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점유를 하게 되면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여기도 50% 할인해줬죠? 왜 할인해주는 거예요? 선의 무과실 때문에. 그죠? 선의 무과실 때문에 50% 할인해주는 거지. 일관성 있죠? 일관성 있잖아요. 50% 할인. 자, 봅니다. 점유취득시효입니다. 245조 1항.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게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을 한다. 자, 그리고 2항은 등기부 취득시효입니다. 소유자로 등기를 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하게 공연하게 뿐만 아니라 선의, 무과실로 점유를 하게 되면 소유권 취득을 한다. 자, 밑에 246조요.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동산을 평온 공연 점유하면 소유권 취득한다. 근데 밑에는 5년이죠? 뭐가 추가되고요? 선의 무과실로 추가되고요. 조문 확인했습니다. 자, 본격적인 내용은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보겠습니다.